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디칼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 이제 100세까지 살 수 있어. 옛날에 50세지만 이제 100세야. 충분히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그것도 자기가 노력하고 또 이 세계의학 또 지금의 현대 과학의학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도 30년 전, 40년 전 또는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의학은 어땠고 또 건강검진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또 미래의 건강검진, 우리의 의학은 어느 상태에 좀 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의학의 그 현장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 역사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분을 모셔서 오늘 그 역사와 미래를 살펴보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KMI의 이규장 이사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자, 우선 이 KMI를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그 당시에는 뭐 건강검진이라는 단어가 생소했을 때예요. 그렇죠. 1985년도 저희가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는 지금 서울에 여의도, 강남, 광화문, 예. 그리고 지방은 수원, 대구, 부산, 광주 7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상주하는 종업원 수는 1,200명 정도 되고요. 예. 의사들은 136명이 지금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요. 네. 또 현재는 업계 1위라는 그런 칭찬도 듣습니다만 예. 아직도 더 변화하고 더 보완할 것들이 많습니다. 예. 30년 동안이고 지금 7개라 그랬나요? 네. 7개 센터. 네. 오늘도 바로 이 시간에도 검진을 받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 어느 분께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일요일 좀 빼고 공휴일 며칠 빼고 30년 동안을 계속 국민 건강을 위해서 피도 검사하시고 암 검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뭐 검사를 하시면서 건강을 지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100세 건강이라는 말이 굉장히 일조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 통계를 보면 예. 저희가 한 70만 명 정도의 검사가 예. 있는데 그중에 암으로 확진된 분이 2,000명 정도 됩니다. 매년. 그럼 70만 명이면 2년 동안에 70만 명인가요? 아니, 한 해. 한 해? 예. 그러면은 하루에 7명 내지 8명 그렇게 정도는 되네요. 암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뭐 암 그러면 다 죽음으로 이렇게 연상을 했는데 네. 지금은 거의 완치율이 높습니다. 예. 그 이유가 하나가 말기가 아니라 조기 잡는 암 때문에 그렇죠.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평균 수명이 지금 뭐 5년 단위로 보면 한 2, 3년씩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함으로써 우리나라 평균 수명 연장이 조금 일조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KMI를 통해서 많은 환자들 이렇게 보시다 보면, 좀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을 것 같아요. 환자의 케이스라든가, 뭐 에피소드라든가. 좀 딱히 좀 기억에 남는 환자 혹시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중년의 부인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간경화 말기 환자였는데, 네. 이제 배에 복수가 거의 차고 왔었죠. 예. 그래서 바로 검사해 보니까 이제 간경화 말기에 와 있었는데, 애가 입시를 봐야 되니까 좀 뭐 연장할 수 없겠느냐라고. 생명을. 예. 근데 사실 그 의학이라는 게 뭐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안타까운 것을 좀 일찍 발견했다면 그분은 참 부유했고 여러 가지 좀 많이 배운 분이었는데 의학에 대해서는 전혀 처음 병원에 오시는 분이었거든요. 아니 사실 1년에 한 번씩만 좀 이렇게 받으시면 간경화 같은 건 금방 처음에 좀 간 수치 피 검사 같은 거 많이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진단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성인병이라고 얘기하는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중한 병들은 자각 증세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감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쓰러져 있다가도 뭐 일주일이면 버떡 일어나는데 이 암이나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협심증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검사를 해서 예. 이상이 있으면 빨리 조기에 치료하는 예. 그것이 건강의 척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보면 침묵의 병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몇 가지 그 질병 말고는 대부분 얘네들이 이제 숨어 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게 하는데 그거를 탐지하시는 역할이 우리 또 KMI 역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또 한두 가지만 더 듣고 싶은데 재밌네요. 예. 우리나라 굴지의 이제 그 건설회사 예. 중역분인데 그분이 이제 건강진단을 하러 오셨는데 네. 미국에서 아주 중마고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중마고는 기다리고 예. 이제 그 모건설회사 그 중역분은 이제 검사를 하시고. 예. 근데 그 친구분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예.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조기 위암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바로 수술을 하고 예. 지금 살아고 계시거든요. 한 3, 4년 정도는 저희한테 엽서도 오고 뭐 선물도 오다가 지금은 이제 연락이 끊겼는데 예. 그런 분은 정말 럭키한 거죠. 아니 그러면 그 건설회사 뭐 회장님인가 사장님 그분은 검사했을 때 뭐가 나왔나요? 그분은 뭐 고혈압하고 당뇨 정도 나왔는데 근데 그 약 드시면 관리하면 되니까. 예. 근데 그 친구분은 위암 조기에 나와서 정말 해피하게 지금 살아 계시는. 그분은 친구를 잘 두셨네요. 그렇죠. 네, 친구를 잘 두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 그 운명이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요. 글쎄 말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검사 안 하고 갔었으면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이렇게 비싸고 힘들잖아요. 검사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완스탑이라는 게 없으니까. 뭐 있었으면 불행한 사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그런 케이스를 여쭤보고 싶어도 너무 많으실 것 같아갖고 우리 1시간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대학병원에 얼마 전에 취재를 갔더니 이제 자기네가 이제 이 아랍권에 건강검진센터 이렇게 탁 지었다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사를 써달라고 저희 기자들 부른 거예요. 거기 이제 그 병원장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랍 사람들은 안 아픈데 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나요? 이 문화를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대본을 이렇게 보고, KMI가 30주년이 됐는데, 과연 30년 전에는 그때를 아십니까?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검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도 예. 건강검진에 관해서는 잘 문외한이라고 하기에는 좀 표현이 지나치고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실제로 간 수치, GOT, GPT는 좀 아셔도 감마 GPT가 뭔지도 모르셨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의사 선생님 중에서도 그리고 청진에 의해서 되는 다 병을 문진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던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건강진단을 하려도 없었습니다. 그게 전문자랐고 기계도 몰랐고 그렇죠. 쓸 줄도 몰랐고 그리고 이제 아는 게 병이다 이런 속담도 있듯이 그냥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안 아프면 그냥 괜찮은 줄 알고 밥 잘 먹으면 다 낫고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었죠. 그 당시에는 좀 건강검진 하는 것 자체가 사치고 호사스럽게 생각을 했었고 먹고 살만 하니까 시샘말로 돈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할 장비도 사실 없었습니다. 크게.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이제 비형간염이 간암의 결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해서 비형간염 예방 접종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그와 아울러서 이제 그 첨단 장비들이 이제 속속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그때가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좀 장비가 들어오기 시작했나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그 90년대 초반서부터 슬슬 들어오기 시작. 정말 얼마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검사라는 것 자체가 안 해봤기 때문에 선생님들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CT나 MRI 장비가 들어와서는 그 실력 있고 유명한 영성학 전문의 선생님들도 판독이 안 됐군요. 판독을 못하죠. 그 당시에는 공부할 때 그런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배워야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지금 한 20년 정도가 부쩍 올라갔는데
그 20년 동안 정말 엄청난 발전한 겁니다. 아니, 저희가 88년도에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모든 분야가 굉장히 발전하는 줄 알았는데, 최첨단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1900년대쯤부터 90년대. 1990년대부터 그때쯤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도 뭐 별로 건강검진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비약적인 이제 발전하는 그 시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20년이 세계 최고로 올라선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상황. 그러니까 그 역사 현장에 이사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시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렇다고 봐야죠. 네. 참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그때하고 지금 이 MRI 뭐 이런 장비들하고 비교하면 정말 천지 차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정확한 검진을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좋은 장비가 필수적이겠고, 네. 두 번째는 그 의료진의 실력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경험과 노하우 이런 거.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하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예. 아무리 훌륭한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정신을 놓으면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음식점이 이제 맛과 청결로 승부를 보는 거죠. 예. 병원은 검진센터는 정확한 검진, 예, 그렇죠. 청결한 검사, 예. 친절한 검사 예. 이걸로 승부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정확한 검진을 위한 그 필요 충분 조건들을 예. 얼마큼 갖췄냐. 네. 이거에 따라서 검사의 퀄리티가 결정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말 있습니다. 노련한 의사분들은 상황을 쫙 살펴보고 단순하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유추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구나. 이렇게 딱 해서 이게 아주 기가 막혀 무슨 저 퍼즐 맞듯이 이렇게 쫙 하는데 참 이게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분들은 그냥 요것만 이렇게 보는. 그래서 제가 뭐 옛날에 달마대사인가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니까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예. 그런 그 경험과 노하우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네, 의사들도 영감이 있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해피 케이스들인데 교양이라고 보여지는 거를 네. 조금 느낌이 이상하고 예. 뭐 이제 농담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이제 냄새가 난다 그러는데 네. 그 교양비를 걷어내고 조직을 띄워보니까 조기암이 이제 시작되는 케이스도 있었고 예. 이제 브라인드 캔서들 숨어있는 암들을 잡아내는 맞아요. 그런 특이한 케이스들은 모아서 예. 또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되더라 예. 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 내가 가지고 실력보다 공유해서 공유해서 예. 자꾸 숙련해 나가고 넓혀 나가는 그렇죠.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아직도 이 건강 검진에 대한 문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의학 기자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리를 확실히 매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얼핏 들긴 하는데요. 때로는 과잉 건강 검진이다 또는 뭐 이렇게 맞춤형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어떻게 보시는지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 검진의 현 주소.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의사가 예. 종합검진이 필요 없다. 예. 뭐 주치의를 두고 네. 정기적으로 만나서 뭐 상의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인병이라고 하는 생명과 직결되는 병들은 침묵의 병. 침묵의 병입니다. 그래서 종합검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꼭 필요한 검사들을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가짓수를 많이 나열해서 그 환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네. 그런 경향도 있는데 비교적 우리 고객님들도 예. 많이 알게 되셔가지고 네. 이제 막 속거나 이런 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의료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 예. 얘기는 정확하게 검사를 하되 필요한 거를 조합을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네.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도 그 세팅이 돼가는 과정이다. 예. 그러니까 부작용도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적이고 희망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의 30년 노하우를 봤을 때, 이 현대판 좀 그래도 권할 만한 건강검진센터는 이런 것이다라는 청사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감염 우려가 있으면 안 되죠. 종합검진 받으러 갔다가
내시경 뭐 세척을 제대로 하는다든가 스코프를 또 방송 피폭량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들이라든가 뭐 일회용 주사기나 또 이런 소독 문제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데들은 안 되고요. 또 하루에 이제 그 타임스타디를 해보면 한 의사가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13명, 12명 정도 봅니다. 근데 어느 병원은 뭐 의사 둘이서 뭐 100명을 했다. 이거는 정확한 검진을 보장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가이드라인과 분명한 매뉴얼이 있는 믿을 만한 곳에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일설에는 또 뭐 시설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뭐 인테리어에다가 많이 뭐 쏟아붓고 뭐 카페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하는데 그거보다 너무 과잉 투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보다도 몸만 이거 뭐 100만 원, 200만 원 지금 뭐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비가 뭐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인가. 그다음에 직원들이 뭐 1년에 95%씩 바뀌는 병원들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직원들이 변함없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고려해서 가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꼭 좀 이런 거는 해야 될 것, 또 이런 건 안 해야 될 것. 굉장히 사람마다 양복 맞추는 것 좀 차별화가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저도 압니다. 저는 그 복부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는 간, 췌장, 담낭, 간을 보는 건데 1년에 한 번은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위내시경, 위장철령이나 위내시경 1년에 한 번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혈액검사도 필수적인 것들은 해야 됩니다. 뭐 당 수치의 변화라든가 뭐 간 기능, 또 백혈병을 보는 검사들 혈액검사에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차에 따라서 또 연령에 따라서 조금 주기를 달리할 것들이 있거든요. 뭐 대장 같은 경우도 검사상 이상 없으면 뭐 5년에 한 번 하라 그러고요. 용종 제거나 또 용종이 많이 나온 사람들은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하라 그러고. 그거는 이제 주치의가 이제 스케줄을 잡아주면 되고요. 특이한 거는 우리가 40대 이상으로 봤었는데 30대 초반에서도 지금 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불행히도 연령이 적을수록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진하는 연령도 30세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뭐 많죠. 뭐 펫CT나 뭐 MRI, 뭐 CT 뭐 이렇게 하는데 이상이 있을 때 추적 검사하는 것 쪽으로는 유용하고요. 그리고 너무 과잉으로 잡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펫CT를 매년 한 번씩 한다는 건 좀 과잉이 물론입니다.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펫CT는 아무래도 방송 피폭에 영향도 받고 더군다나 고가의 검사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한 100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암이라고 발견이 되면 이제 그 국가보조금 많이 받아갖고 한 5, 6만 원, 7만 원인가 내는 걸로. 현재 가격이 좀. 자,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평소에 저 요리사는 집에 가면 뭘 해 드실까? 예? 저 의사 선생님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뭘 또 이렇게 잡수실까? 우리 그 이사장님은 어떤 검진을 받는지 사실 이것도 궁금합니다. 저도 루틴하게 검사하는 건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뭐 화를 내는 게 있습니다. 매년 검사 받으라거든요. 직원들. 올해는 지금 2명 못 받았어요. 1200명 중에서 2명 받으면 100% 받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저의 건강의 비결은 규칙적인 생활 같아요. 규칙적인 생활. 내 몸의 바란스가 깨지지 않도록 바이오리듬을 잘 맞춰 나가는 것. 그다음에 사람이 넋놓고 있는 것보다 열정. 뭐 축구를 하든 뭐 운동을 하든 뭐 체육대회 때 직원들하고 뭐 줄다기를 하든 매사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다음에 이 멘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건강에도.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 그런 자기 암시. 자기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초시가 좀 안 좋으면 부분분 검사를 또 해요. 뭐 갑자기 뭐 물이 많이 맥히고 잘 때 뭐
중간에 깨서 소변이 나온다. 뭐 당뇨 3다, 다갈 다뇨 다식 아닌가라고 해서 뭐 혈액 보면 바로 나오니까요. 좀 더 해보고 또 피곤함이 또 좀 지속될 때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무리를 했구나. 뭐 피곤할 수밖에 없지라고 하지만 잘 규칙 생활하고 피곤할 일이 없는데 피곤하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한 번씩 또 중간에 해보죠. 그참 우리 이사장님 오늘 좀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직업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출근하는 게 건강검진센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피부를 뽑으실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참 뭐 사업도 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참 부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KMI 우리 이규정 이사장님께서는 또 많은 이 감사의 상, 또 그다음에 또 공로의 상, 이렇게 상들을 좀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글로벌 경영 대상 고객 만족 부분 대상을 수상하시고 그것도 그다음에 소비자 선정한 품질 만족 대상 연속 수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또 저희 한국경제에서도 드린 또 상이 있는데 그건 뭐 저희 거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과분하죠. 과분한데 그래도 한국 내에서는 많은 인원이 저희한테 검진을 받고 있고 네. 또 100%는 없거든요. 네. 까다로우신 분들이 볼 때는 좀 복잡하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더 보강해달라. 네. 라는 말씀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100% 만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비교적 그 평이 좋으니 너희가 상을 줄 테니까 네. 조금 더 열심히 하거라라는 그런 채찍으로 받아들이고요.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교만해지면 발전이 없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친절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하는 거다. 이미 기업의 생사를 고객이 결정한 시대에 와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늘 섬김의 자세를 가져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마음은 제가 직접 고객을 응대할 때나 이럴 때 보여주고 있거든요. 직원들한테. 그럼 따라오겠죠. 민물이 맑으면 아래 밑에 맑듯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이사장님도 한번 인사를 드리고 우리 직원분들도 잠깐 인사드릴 시간이 있었는데 뭐 여행짐을 다 싸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휴가 때도 아닌데 다 어디를 가시나 그랬더니 비행기 하나를 다 대절해갖고 태국 파타야인가요? 네. 태국인가요? 괌인가요? 뭐 몇 번 가신 태국인가요? 네. 괌은 2007년에 한 번 갔다 왔고요. 예. 그럼 자주 가신다는 얘기네요? 2번 갔습니다, 지금까지. 네. 30년 동안. 이거 더 제가 막 배가 아파지려고.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제가 19년 됐습니다. 이제 경영자가 된 지가. 그때 경영할 때 3331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10개를 벌면 10개를 벌기 위해 노력한 직원들에게 급여된 복리후생 쪽에 투자할 것이고 우리가 첨단 장비를 다루는 병원이기 때문에 3은 장비에 투자할 것이다. 그리고 3은 우리 재단에 빚이 있으니까 재무 안전성을 위해서 빚을 갚을 거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의료봉사나 갈급한 곳에 쓸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런 기조를 쭉 어느 정도는 이해해 왔어요. 물론 어려우면 어마운트가 적어지니까 그 액수가 적어질지라도. 근데 2014년도에 경영 성과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뭘 할 거를 고민하다가 이제 그 노사협의회도 던져놨어요. 나는 이 정도의 여러분들에게 특별 상향을 주든지 딴 뭐를 할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 그대들이 결정해라. 그대들이 결정해라. 그랬더니 뭐 82.7%가 뭐 가자. 전 직원이 한번 해외 한번 투어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그 결론이 나와서 마침 그 태국의 그 교민들하고 저하고 MOU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태국 교민 검진 관련해서 그 겸사 또 우리가 창업 30주년을 기념하는 또 다른 30년을 준비하는 그런 행사를 시무식을 거기서 하자라고 해서 갔는데 우려도 됐죠. 1,000몇백 명이 움직인다는 게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몇 명이요? 예, 1,000명이 좀 넘게 갔습니다. 비행기 한 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됐죠. 여러 대로 갔죠. 근데 그럼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비행기를 그럼 전부 다 대절해가지고
대전은 아니고요. 다 날아서 갔습니다. 알아서. 예. 부산은 부산으로 출발하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사고 한 건도 없이 잘 다녀왔고요. 저는 또 우리 직원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해승의제 가면 체육대를 하든 뭐 MT를 가든 뭐 하든 사고 안 나는 건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구나. 또 이게 참 자꾸 이게 좋은 얘기만 나와서 좋은 기업으로 선정을 되셨어요. 대상도 받으시고 4년 연속 일하기 좋은 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예.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뭐 1,000몇 명 태국에다 이게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줘. 다른 기업도 좀 배워야 되니까. 제가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이게 나이 20살 넘어가면 성인이지 않습니까? 성인이면 진정성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직이 건강하려고 하면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배는 선장이 잘해야지 그 배가 온전한 것처럼 그렇죠. 제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희가 무슨 뭐 외국에 뭐 연수 갔다 왔다 뭐 이래서 좋은 게 아니고요. 저희 회사의 그 장점이라고 하면 자기가 열심히 하면 절대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노조는 없습니다만은 학연, 지연, 혈연을 저희는 타파했고 그다음에 능력이제 인사를 하고 있고 남녀 평등을 실현했고 그다음에 정규직과 계약직의 포션이 90대 10 정도 되는데 그 계약직의 봉급 퍼센테이지가 9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100이면 계약직은 계약직이 96%가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한 100대 70 정도 됐는데 계속 올렸죠. 그랬더니 뭐 정직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진다 그러길래 그러면 사기 떨어지는 직원하고 계약직 직원 바꿔라. 그러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업무하는 사람이 차이 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계약직은 지금 보면 퇴사한 사람들 중에 다시 근무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전 근무만 하겠다. 오후엔 애를 들어오는 사람을 받겠다. 뭐 이런 자기에 의해서 자의적 계약직이 많고요. 또 정년이 60으로 돼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은 정년을 늘리네. 갑과 을의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년 퇴직하셨는데 나는 비정규적으로 한 뭐 오전만 또 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싶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합니다. 자꾸 계속 배가 아파집니다. 아니 참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기업을 만드셨는데 그럼 우리 그 지금 또 실업난이 또 많잖아요. 또 우리 청소년들 대학교 졸업한 우리 청년들이 과연 어느 기업을 내가 찾을 것이냐. 부탁되고 대기업 요즘에 잘 안 찾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한번 만약에 어프로치를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인재 등용 방식은 이렇다.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고민이 그겁니다. 뭐냐면 지금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이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게 제가 참 고민인데 최소한 저희 그 KMI는 좋은 학교 나왔다고 대우해주고 또 내가 이뻐한다고 그 사람만 승진시키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사람들은 합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이고 앞서가 나간 사람에게는 충분히 너 앞서간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기업으로 끌고 나갈 것 같고요. 지금 젊은이들이 상당히 딜레마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재 내가 받는 페이만 생각하지 말고 그 회사의 어떤 혼이라 할까요? 경영 이념, 경영 철학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우주가 저를 위주로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주 속에 난데 그 조직에 잘 순응하고 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동물로 본인들을 자꾸 갈고 닦으면 좋은 기회가 주어지면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고 좀 용기를 가지고 현재 좀 처져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홍익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는데 제가 중해제약에서 2년 6개월 근무하다가 29살 이쪽으로 왔거든요. KMI 창업할 때. 그때 이제 과장으로 스카우트 왔는데 차장 부장 이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한 30년 되신 거예요. 30년 넘으셨어요. 예. 제가 그럼 나이가 들통이 났네. 큰일 났네. 60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제 앞으로도 제가 개구리가 올챙이도 생각 못 한다고 하는데 올챙이 시절로 항상 돌아가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초심의 마음. 그러니까 조직이 크려면 조직회장이 사심을 가지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명언이라든가 그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오면 교만해지고 내가 힘들었던 시절을 잊어먹는다. 그런 격언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같이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333에 3331 경영 철학이 있으시죠? 네네네. 제가 가끔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연탄 들고 이렇게 막 그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이 1%, 그러니까 10%겠죠? 네네. 퍼센트로 따지면 7%는 어떻게 쓰셨고 앞으로 좀 어떻게 사회 공헌을 좀 이 자리 이건 옛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기 옛말이니까 좀 알려야 남들도 따라합니다. 네. 사실은 이게 국가에서 모든 어려운 그림자 부분에 있는 사각 지역을 다 하기는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규제 문제도 있고 심의 문제도 있고 형평의 문제도 있고 해서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살림만은 국가에서. 근데 기업에서 정말 갈급한 곳에 도움을 주는 손길들은 점점 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배부른 자에게 물을 먹이면 그건 물고문이고요. 정말 갈급하고 갈증이 나는 그런 사람의 한 모금은 생명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무릎 한번 대주는 것. 그래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지지대가 대주는 것. 이건 참 좋은 일이고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서로 양극화 현상을 막는 길이고 또 그 소름 속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꽃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연탄봉사는 지금 9년 접어들었는데요. 그쪽 주민들하고는 이제 거의 식구처럼 이렇게 친해졌습니다. 매년 가서 이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지역아동센터에 뭐 급식비를 제공한다든가 또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좀 검사를 해주고 뭐 쌀을 지원한다든가 또 수용 유망주가 지금 훈련비가 없어서 재해 박태환을 꿈꾸는 사람 학생인데 그럴 때 좀 도와주고 하고 있는데 봉사는 저희가 이제 해보면 해볼수록 그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늘 봉사할 때 80명 선착순으로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하면 1시간 이내에 이제 다 차거든요. 그것도 빨리 가서 줄 서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봉사를 하고 남을 도와줬을 때 오는 그 희열 같은 거. 그럼 올해는 80명을 하시는데요. 플러스 1명은 외부에서 뽑는다. 그 자리 꼭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발전, 급하게 계속 발전하냐고. 가장 또 취약했던 부분이 R&D 부분입니다. 연구비. 과연 이제 여기 KMI에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텐데. 자, 그건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 재정의 문제로 많은 지원을 못하고 있다가, 2008년도에, 연수대 보건대학원에 계신 지선아 교수님께서 한번 찾아오셨어요. 근데 5년 프로젝트로 중요한 연구를 하다가 연구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어려워져서 연구가 중단될 위기에 있다라고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지원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그 당시 1억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만. 흔쾌하게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유러비안 학술지에 표지로 나왔더라고요. SCI급 논문들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보람도 있고. 그렇죠. 그때 이제 그 기치학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을 좀 알게 됐어요. 근데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 하고 싶어도 그 연구비가 없어서 하다 마는 경우, 또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 이런 게 많아서. 시자금으로 갈 거를 좀, 이런 데를 좀 오면
사회 발전을 위해서 훨씬 좀 나을 텐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계획을 잡았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양이 얼마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한 20억 정도가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2억, 3억 정도 이렇게 해서 공모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연구비를 지원해서 1년에 한 8건에서 10건 정도 제가 그 기초학을 연구하는 산하협동 뭐 대학교들 팀에게 연구비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시 보람 어떤 그 빛을 본 어떤 연구가 혹시 아직 좀 나오려면 시간이 더 있어야 되나요? 아니 있습니다. 있나요? 연세대하고 합동으로 했던 그 허벅지 둘레와 당뇨병의 상관관계도. 아니 그거 저희가 이제는 굉장히 그게 또 뭐 통념화된 얘기 아니야. 허벅지 살이 둘레가 굵어야 당뇨병이 준다. 그렇죠. 예. H모 교수님이 그때 모 대통령 주치의였던 선생님도 당뇨 전문이신데 그걸 계속 좀 주장하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건 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그 병원에 오신 분들의 통계는 어딘가 아파서 오는 사람들 통계고 저희는 직장건강진단을 많이 하고 특히 자각증서 없을 때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가 비교적 건강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DB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그 몇백몇 명의 그 데이터를 따끈따끈한 거네요. 예, 그런 것들을 그 연구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내줍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상은 우리가 주지 않지만 연구에 활용할 목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문을 열고 그거를 안 줄 이유는 없잖아요. 안 주는 데는 저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개인 신상 보호하면은 다 전 세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데이터를 쓰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모집단이 이게 케이스가 넓을수록 그 데이터의 신빙성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쇄적으로 닫는 게 아니라 줘라. 이거는 곧 인류와 우리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자에서 주고 있습니다. 의학 전문 기자인 저로서도 그 데이터가 굉장히 그 탐이 나는데 그러면 그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그 병의 변천사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한눈에 다 그래프를 볼 수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참 좋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우리 KMI는 눈을 한국에 국내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해외까지 이렇게 두고 지금 진출 사업도 하시고 계시고 여러 가지 지금 또 계획하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해외는 어떻게 지금 공략하고 계시고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작년하고 금년에 저희한테 면담 신청 온 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제가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80군데 이상이 저한테 이제 탑자라고 찾아왔는데 뭐 미주 지역, 저 중동 지역, 또 중국, 키르기스탄, 러시아 등등 많이 왔었는데 그쪽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쪽에 의료법 관련해서도. 의료법이 또 상충되는 게 있고. 상충되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자국민 의료를 시장을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배타적인 부분도 있고 또 중국처럼 열심히 막 어프로치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미주 지역에는 지금 카나다에 지금 에이전시가 나가서 열심히 활동해서 카나다 교민 검진은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고요. 이제 중동 쪽에서 이제 어프로치 오는 데는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동 사람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프지 않은데 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느냐.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 4월에 중국으로 진출을 합니다. 합자로. 그래서 성공을 하면 성공할 거로 기대를 하는데 그 외국에 노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하는 일에 앞장을 쓸 거고요. 꼭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의료를 알리고 또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성공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의료관광 관련한 그런 환자들을 꼭 국부 창출만으로 보면 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생명을 다루는. 그분들이 와서 검사했을 때 만족도를 높여서 그분들이 나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해외 환자들
앞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뭐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저희는 지금 이런 브로커들이 예. 뭐 비싼 가격을 해주고 예. 그 대신 자기한테 이제 프로테이지를 많이 달라. 갖고 이런 얘기는 그 절반 이상 된다는 절대 저희는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의 수가가 좀 웃을지 모르겠지만 예. 전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카나다 사람이 오든 미국 사람이 오든 일본 사람이 오든 검사는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디는 얼마 이걸 우리도 컨트롤하기 환율과 무슨 뭐 그들의 경제 수준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따지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격만 받고 예. 그게 이제 신뢰로 이어지거든요. 신뢰로. 모레는 얼마인데 다음은 2배로 뛴다.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검사하는 모든 수가는 통일시켜라. 네.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언어 소통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통역관들을 다 지금 배치를 해놨고요. 네. 그 다음에 원격으로 다 결과를 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체제 날짜가 짧아서 설명을 못 듣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원격으로 다 이제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금 다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동포들이 가끔 와서 이제 하는 소리가 우리나라만큼 이 의료 시스템하고 또 택시 많고 또 가격이 싸대요. 의료도 참 의료진과 의료 기술이 정말 전 세계 최고인데 또 저희처럼 저렴한 데가 없어서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동포들. 근데 잘 정보도 없고 하니까 동포들이나 교포들을 이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건강검진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몰라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의 그 대학병원들도 예. 상당히 잘 하고들 계세요. 예. 그리고 이제 국부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애국적 견제에서 정말 정상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동참하면 예. 아마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환자가 많아질 거라고 많겠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그 자체가 부작용의 전부가 아니고 네. 순기능으로 가는 과정에서 부작용들을 좀 눌러놔야 됩니다. 철저히 배격시켜 나가고. 네. 갑자기 이제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 지나간 30년은 우리가 좀 이렇게 훑어봤어요. 다가올 30년이 궁금해집니다. 과연 건강검진은 다가올 30년은 뭐 다가올 10년 후, 20년, 30년 후, 과연 어떤 것들이 개발되어 있고, 정말 그 100세가 아닌 200, 300세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래는 우리가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지금부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 하루를 충실하라 라는 게 제 좌우명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첨단 장비가 지금 펫CT, 뭐 양성자로 암을 치료하는 뭐 이런 또 로봇 개발되고 있고 합니다만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 수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암을 정복하려고 서투를 벌이고 있고 네. 또 많은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명은 하나라는 거고요. 네. 생명은 조기에 병을 잡아채야 예. 완치가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가장 최선인가를 예.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저는 또 1200명 직원의 또 생계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그렇죠. 예. 외로운 CEO 하신 예, 이제 돌아가는 의료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우리 조직 내에 있는 문제가 없는가 예.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집중해서 예. 저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예.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초등학생 때인가요?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네네. 아버님하고 영화를 봤는데 그 이제 우주선 하나가 조금 이게 이제 갑자기 작아져가지고 몸 안에 들어가서 막 휘젓고 다니면서 암세포하고도 막 싸움도 하고 혹시 거기 영화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이사장님 좀 커서 보시고 저는 아주 어릴 때 봤는데 미래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뭔가 이렇게 아주 지금보다는 훨씬 더 편해지고 빛만 쫙 쏘여도 이렇게 뭐 좀 암세포도 죽고 검진도 되고 이런 게 올 수 있겠죠? 그런 희망을 가져야죠. 희망을 갖고
사실은 옛날에는 암이다 그러면 사망으로 다 이제 생각이 됐었는데 네. 지금은 암 걸려도 뭐 3명 다 1명이 평생 한 번 걸린다니까요. 네. 뭐 암의 종류도 좀 다양하고. 나쁜 암도 있고 좀 순한 암도 있고 합니다만은 자관 지금은 완치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렇죠? 그게 바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완전히 다 퍼진 거는 뭐 현대학에서는 좀 어려운 거고요. 네. 조기 발견이 가져온 쾌거고 예. 또 하나는 항암제나 이런 것들도 기술도 옛날보다는 훨씬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아마도 언젠가 암이라는 그 흉측한 병이 없어지는 날 인류에게 커다란 축복이 내리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KMI 또 그다음에 우리 그 인간 이규장 네. 또 KMI 이사장 또 이규장 이사장님 그다음에 또 이 대한민국 국민 뭐 또 전 세계의 뭐 의학에 관련된 일을 종사하는 분 중에 한 사람. 이제 좀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목표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우리 의료계에 있는 분들이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를테면 의료 과실이나 오진이 나왔을 때 솔직히 인정하는 자세.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보상해줘야죠. 뭐 단순한 논리인데 그게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이거든요. 열심히 하다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한 게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계가 좀 불신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검사를 막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그렇죠. 아껴야 됩니다. 예. 보험 처리가 되더라도 공단에서 국민의 지갑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렇죠. 세금을 그렇죠?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마 의료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 일어날 겁니다. 의료라는 거는 레퍼런스로 근거로 한 어떻게 보면 획일적이고 예. 또 강한 군대 같은 조직인데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한 번은 언젠가 점검할 날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의료를 하는 우리 모든 의료인들은 이 업으로 뭐 떼돈을 벌고 부자가 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실제로 생명을 다루는 업이고 네. 또 여기에는 윤리와 양심이 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적극적으로 배격을 하고 네. 또 저희가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저 흠집을 내려고 그렇죠. 하지 말고 예. 벤치마킹해서 예. 내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그런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그 방향을 가지면 좋겠고 네. 마지막으로 지금 옛날에는 선생님들은 좋았잖아요. 지금은 치열한 경쟁 속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님비 현상이랄 수 있고 뭐 아주 심한 말은 뭐 밥그릇 챙기기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너무 지금 충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의사협회하고 의사협회하고도 충돌이 요즘에 있고 뭐 엑스레이나 예, 초음파 가지고 지금 장비를 써도 되냐 왈과 안 되냐. 왈 많이 많죠. 예, 그다음에 물리치료와 또 안마와의 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영역 어떤 싸움. 영역 싸움.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될 수가 없거든요. 의료법이라는가 무슨 규정이나 이게 서로 접점을 차가 나가야 되는데 도무지 그럴 기미가 사실은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규제하고 또 판정을 내릴 기간도 마땅치 않고 네.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면 결국은 합의가 안 되는 그런 풍토가 네. 되버렸어요. 근데 맞습니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예. 협력하고 협조하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결국 피해가 다 국민에게 돌아오거든요. 실제로요. 예. 그래서 좀 국가에 뭐 어른이 없다 뭐 그래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의료계도 예. 서로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똘똘 뭉치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아서 의료 전반에 관한 그 어떤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들은 한 번쯤은 짚었으면 네. 뭐 이를테면 뭐 저희가 이제 곧 하겠습니다만은 갑상선 관련해서 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아무리 뭐 그냥 놔둬도 된다, 치료해야 된다. 근데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은 헷갈려요. 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예. 이건 어떻다라고 발표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예. 근데 거기 관련해 있는 전문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적을 만들 거니까 서로 자제를 하고 있어요. 예. 국민들은 갑상선 암이다 그러는데 수술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의학 전문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이 적정한 가격으로 정확한 진료를 위한 예. 심취한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네. 이번에 5월달에 아마 MOU가 체결될 겁니다. 네. 우리 순직하신 그 소방 공무원님들, 예. 국민과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예. 화마에 뛰어졌던 분들, 그분들의 그 배우자, 예. 그다음에 그분을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님을 매년 정확 검진을 해주는 걸로 예. 합의가 끝났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지속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능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걸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솔직한 것이 좀 실수를 했다 그래서 솔직한 것이 가장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국가, 민족, 또 국민들을 또 보호하는 또 그리고 또 자기 자신보다도 남들 한번 배려하는 그래서 융합해서 화합하는 것이 본인과 또 나라를 또 잘 좋은 데로 가는 그런 또 봉사의 마음이 또 거기 보태지면 더욱더 발전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알겠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좀 이렇게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해서 그게 이제 국민들과 본인들도 보호하는 또 그런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일도 벌어지는 것 같고요. 자, 여러 가지 말씀 들었고 이 자리에 정말 지나간 30년 또 그걸 대비해서 미래에 또 30년도 설계해 주신 대한민국 아니 또 전 세계 이 국민의 세계인들의 건강을 또 책임지시고 100세 건강을 또 만들어 주시고 있는 KMI의 이규장 이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